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스파인 척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척추 모형도 카이로프락틱에서는 이제 스파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스파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정을 할 때 이제 어느 부위에 컨택하느냐, 접촉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인체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절은 뭐 경관절, 주관절, 왕관절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고관절, 서관절, 족관절. 그러니까 경관절, 주관절, 왕관절은 상지 지지대, 고관절, 서관절, 족관절 하지 지지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상지 지지대 플러스 하지 지지대는 인체 6대 관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 관절을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근육, 그 다음에 뭐 뼈와 뼈를 연결하는 뭐 리가먼트, 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이야기한 그 머슬, 근육은 650연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트라피지우스 승모근 있고 팩트리스 메이저, 뭐 대흉근, 그 다음에 바이셉스, 상완 이두근 이런 큰 메이저 근육들이 있는데 여기서 파생돼 가지고 근육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근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육이 굳을 때 겉에 근육을 굳을 수도 있지만은 중간에 근육도 굳을 수가 있고 속근육도 굳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속근육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은 어떻다? 근육 질환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근육은 왜 풀어야 되는데? 근육 속에 신경과 혈관과 림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근육이 굳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흐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초신경이 눌려가지고 느끼는 통증을 우리가 신경통 그러잖아요. 신경이 눌려가 아프다, 신경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시더라고. 진정한 명의는 소문이 나지 않는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진정한 명의는 병이 되기 전에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니까 뭐 표는 안 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맞죠, 사실. 예. 그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예, 나 동의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원장님도 한의사시니까 뭐 매일 환자를 보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척추에 있어서는 이 신경, 그러면 근육 속에는 말초신경이 흘러다니는데 그 말초신경의 근본 줄기는 이 신경근이죠. 이게 스파이럴 루트 그렇죠. 이 신경에서 나와서 말초신경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의 체계가 눌리고 신경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어떻다? 하느님이 주신 그 상태 그대로 신경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척추가 또 발라야 된다. 뭐 척추에 정렬이 발라야 된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어떤 건강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굳으면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육이 굳으면은 한쪽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한쪽의 힘이 강해져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근육이 한쪽으로 척추를 당기게 되죠. 그럼 어때요? 이 신경이 눌리게 되죠. 그러면 어차피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다 근육을 풀고 뼈를 이렇게 바로 잡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근육만 잘 풀어. 내가 척추 교정만 잘해. 내가 근육도 잘 풀고 교정도 잘해. 또 어떤 운동을 해서 척추가 좋아지게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 또 척추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좋은 게 알고 있어. 그걸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강 관리랄까 척추 교정의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을 푸는 것을 넘어서서 척추 교정을 할 때에 이 스파인, 척추의 어떤 점을 우리가 접촉을 해서 교정하는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가까이서 이제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후두골이죠, 후두골. 예, 후두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서비컬, 이게 경추입니다. 경추는 7개의 뼈로 이루어지고 신경은 8쌍인데 두뇌와 양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신경이 이 상부 경추신경은 두뇌,
하부 경추혈관 양팔로 흘러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통이나 편두통 온 사람들이 이 체형을 바로잡고 경추 근육을 풀고 그러면 금방 좋아지는 이유가 뭔데? 이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참 이게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론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30년 동안에 수십만 명을 사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학생들 디스크 환자도 와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디스크 병도 고치고 한 적도 있는데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후두골 밑에 이제 서비컬 경추가 있는데 경추는 어떻다? 여기 이제 가만히 보면 재밌게 생겼어요. 이 행돌기가 있고 행돌기 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돌기 공사리 빨간 게 올라오죠. 이게 뭡니까? 추골동맥입니다. 척추동맥 이렇게 이제 선한 해부학책도 있습니다. 그 동의어입니다. 이 추골동맥이 이 행돌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추골동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중요하니까 뼈 사이에 있는 거예요. 뼈 안에 이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는 이 인체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굉장히 어떤 대단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 뼈 속에 딱 넣어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행돌기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스피노스 플러스 극돌기, 트랜스버스 플러스 행돌기. 요 사이를 우리가 라미나 그래요. 그러면은 교정을 할 때 세상 없어도 이 행돌기와 극돌기와 라미나의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교정하는 부위가 없어요. 요것만 딱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추는 어떻다?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 만곡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쿠션 역할을 한다. 충격 흡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면은요. 경추 1번하고 2번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1번하고 2번 사이에는 디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로 추가 음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2번부터는 다 있어요. 그럼 왜 1번하고 2번 사이에 디스크가 없습니까?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조물주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사이에 일반인이 뭐 난 디스크입니다. 그럼 그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2번은 댄스 꼭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디스크가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스파인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손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라시 흉추 1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12상의 갈비뼈와 관절을 하고 있고 흉골병, 흉골체, 금상돌기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제 외형을 결정짓는 이 흉곽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흉추는 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1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흉추는 교정할 때 어디에 컨택하는데? 행돌기에도 컨택합니다. 또 라미나에도 컨택을 합니다. 흉추는 어떻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흉추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 뼈가 이 행돌기가 있고 극돌기가 있는데 이 극돌기가 이 행돌기보다 어때요? 보세요. 많이 좀 내려와 있구나. 예, 그 위치 레벨이 많이 내려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정을 할 때 흉추는 이쪽 뼈가 변이가 와서 그러면 어쩌다? 한 레벨 이렇게 변이 와서 그럼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한 레벨 위에 와서 행돌기를 잡아서 이렇게 교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정해야 돼.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흉추는 극돌기가 있고 행돌기가 있고 라미나가 있고 그 다음에 흉추는 12상의 갈비뼈 관절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주장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비뼈 이야기에 나와서 말씀드리면 갈비뼈가 위에가 이 진너골 있고 중간에는 간너골 있고 여기는 떠있다 얘가 부유너골 그러잖아요. 한강에 부유물이 있다. 한강에 부유물이 있다 할 때 어떤 갈비뼈가 떠있다. 이 부유너골. 그럼 부유너골은 어떻다? 가장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잘 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유너골은 절대 강하게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 관리를 하는데 뭐 체형 관리를 한다. 뭐 내가 스포츠 마사지를 한다. 뭐 내가 추나를 한다. 내가 척추 교정을 한다.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야 안전하게 100가지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흉추는 그러면 어떤 레벨로 연결되어 있는데 흉추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저 책이고요. 흉추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요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요 흉추의 각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흉추 레벨은 신경 각 장기와, 그죠? 간, 위, 소장, 내장, 신장, 이제 내부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흉추는. 그리고 흉추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만곡이 뒤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뒤로. 이거 어떤 역할을 한다? 역시 쿠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흉추는 내부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가 귀찮으면은 간단해요. 저 책에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칼라 복사를 뜹니다.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보는 베드 밑에 코팅을 떠서 딱 붙여놓으면은 내가 여기가 안 좋으면은 어디가 안 좋고 여기가 안 좋으면은 어느 장기가 안 좋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거는 해부학 사람을 이제 아나토미 해부해서 보면 이렇게 연결이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 레벨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고 의과학이죠. 그죠? 자, 그럼 의과학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생각나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부한 학문 중에 경험방이 있고 의과학이 있어요. 그럼 또 뭐가 경험방입니까? 수지침 경험방입니다. 침 경험방이고요. 그 다음에 발관리 경험방이고요. 그 다음 홍차, 그 다음에 이침, 귀에는 다 경험방이에요. 왜 경험방이라고 한다? 그 부위가 해부에서 보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틀리느냐? 천만에 맞죠. 맞는데 왜냐? 경험으로 알게 될 때가 경험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이거는 경험방이 아니에요. 사람을 해부에서 보면 진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과학이죠. 경험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뭐 몇천 년 이래 내려오면서 그 경험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황제 내경을 만들고 그 황제 내경에서 파생돼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우리나라 동의보감도 이제 나오고 뭐 이랬대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96번의 외세 침입 받아가지고 자료가 없어요. 우린 자료가. 예? 가까이는 뭐 6.25 임진왜란 뭐 그죠? 수도 없이 우리가 외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자료가 없어요. 그 중국에는 이제 오랜 몇천 년 동안에 그 자료 백돼 있다. 그게 이제 황제 내경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중위가 우리나라 중위 학문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뭐 교정을 하는데도 뭐 중국에서 추나가 있잖아요. 중국에 추나가 있습니다. 밀주 땅이라자 그 추나를 따와가지고 추나요법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추나는 건 추나요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뭐 수천 명의 한의사를 가르쳤고요. 그건 아니고 이름만 따온다고 그게 됩니까? 그건 아니고 정확한 거는 이겁니다. 다 필요 없고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확실하게 근육을 푸느냐,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고 쉽게 교정하느냐, 이게 팩트입니다. 뭐 카이로프락틱이다, 추나요법이다, 척추교정이다, 뭐 할법이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건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고 그 어떤 그 뭐 장사꾼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몇천 년 전에도 교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그 사람은 뭐 다른 이름을 써서 뭐 그게 진짜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제대로 공부하고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뭐 섣불리 공부하면 그게 뭐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동서고금의 척추교정 그 근육관리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모르면 내한테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럼버 허리로 넘어갈게요. 자, 허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허리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허리는 자, 이게 자, 허리는 요게 이제 극돌기고요. 요게 행돌기고요. 요게 유두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극돌기가 있고 행돌기가 있고 극돌기가 있고 행돌기가 있는데 여기 유두돌기라는 게 있는데 다르다니까요. 그래. 달라요, 또 허리는. 극돌기가 있고 행돌기가 있고 유두돌기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허리뼈는 크고 장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행돌기에 누르는 게 아니고 유두돌기에 누릅니다. 유두돌기.
교정을 할 때 물론 극돌기에 교정하는 방법도 허리는 있습니다. 럼버 어저스트먼트 허리 교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허리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은 5쌍이며 하지로 내려간다. 그래서 허리가 약한 사람이 뭐 남자들이 정력이 약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 근거가 있죠. 허리 신경이 하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리는 상부 허리 상부 신경은 우리가 대퇴근 주위로 신경이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허리 하부는 종아리, 그러니까 비복근 가자미가 있죠. 종아리로 내려갑니다. 이 신경이. 그래서 이분이 어디가 불편하다 하는 걸 보면은 허리도 어느 부위가 안 좋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뭐 근육을 푸는 거하고 교정하는 거하고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감으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허리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척추가 크고 장대합니다.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추와 허리를 요추, 허리, 그 다음에 럼버 같은 말인데 이 요추하고 선추하고 연결된 부위를 요추 요자, 선추 선자 따가지고 요선관절 그럽니다. 이니셜 따가 요선관절. 그러면 럼버 요추 L, 세크룸 선추 S. 그럼 LS 조인트 그래도 되겠네. 요추 선추 조인트. 맞아요. 그래도 돼요. LS 조인트. 럼버, 세크룸, 선추, LS 조인트. 조인트는 관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세크룸 선추. 요거는 선추는 뭐야? 여기 이제 극돌기고요. 여기 람이라고 여기 행돌기인데 여기는 이제 선추는 중요한 건 15,6세를 지나면서 하나로 고라가 됩니다. 하나로 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어린애들은 막 이렇게 유연성이 뛰어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굽히고 해도 되는데 어른이 되면 그게 불편해지잖아요. 그게 뭐냐? 이 선추가 고라 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추는 장구라고 인접했는데 이 선추는 세크룸이 장구는 이리움. 그럼 SI 조인트. 세크룸 S, 이리움 I, SI 조인트. 선장관절 맞겠네? 선추 장구. 선장관절. SI 조인트.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SI 조인트. 그러니까 척추에 관해서 전문 용어로 전문적인 책을 볼 분들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SI 조인트, 선장관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악식서 미추 꼬리뼈. 그죠? 이거는 미추 꼬리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식서 영어로. 그러니까 서비컬, 소라식, 럼버, 세크룸, 악식서. 경추, 흉추, 요추, 미추. 그다음에 목뼈, 등뼈, 허리뼈, 천골, 꼬리뼈 뭐 이렇게도 표현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추는 선추 아래에 있는데 이거는 선추 아래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또 몇 개 뼈로 돼. 이건 4개에서 6개 뼈로 태어나 가지고 이건 역시 15,6세를 지나면서 하나로 고라돼요. 이거는 이제 생식기와 연관돼. 여자분들 뭐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생식기적인 문제가 있으면 꼬리뼈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장골은 뭐야? 여기 장골능. 우리가 척추를 공부할 때 가느다란 선상의 봉우리를 뭐라고 한다? 능이라고 해요. 이게 장골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골은 장골인데 여기가 가느다란 선상의 봉우리가 뭐라 한다? 장골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할 사람은 이 용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제국에서 뭐 이거 카이로프락틱 척추 교정을 6년 동안 가르칩니까?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한의대 의대가 6년 아닙니까? 미국에 다 이 척추 교정도 6년이에요. 우리나라가 똑같은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 아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내가 핵심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 거기 가면 MT도 가고 그다음에 생략도 배우고 뭐 실습 시간도 있고 봉사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빼고 내가 핵심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핵심만. 그러니까 내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몇 천만 원짜리 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가가지고 진짜 그거 다 배우려면 몇 억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짜리 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핵심만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핵심만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이 장골렁, 그다음 여기 장골이기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상우장골컵, 상우장골컵. 아, 그러면 또 이걸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그럼 양의 중에서도 카이로프락틱을 정말 정상적으로 써놓고 시술을 하는 사람인데 그건 어떻게 됐냐? 그거는 지가 뭐 따로 배웠느냐? 천만에. 양의 중에서 미국 가서 척추의 중요성을 자기가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정형외과다, 신경 정신외과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척추가 정말 중요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전공 분야도 하고 척추 교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변호사이면서 의사인 사람이 있고 의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의사인데도 양의사인데도 한의 면허 받아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옛날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한의사인데 중국 가서 중의사 면허를 받아온 사람도 내가 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양의사인데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진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죠? 하기야 우리나라 도올 선생도 철학과 교수하다가 한의대도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합니다. 평생 공부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강의 듣는 사람은 좀 이래 그런 것도 좀 알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장골렁, 장골리, 요거 이제 상우장골법 그래요. 교정을 할 때 내가 의사한테 교정할 때 상우장골 거기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여기에 컨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무슨 아무렇게나 폰만 잡아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키를 알면은 금방 답을 얻을 수 상장골고. 요거는 요 부분은 상전장골고 그러죠. 상전장골. 앞부분이죠, 이 말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골반골 그러죠, 골반골. 그 다음에 요거는 치골. 엄마가 애를 출산할 때 여기 3cm 이상 딱 벌어지면서 애가 세 바퀴 발을, 애가 여기 치골이 10cm 이상 벌어지면서 애가 세 바퀴 발을 돌면서 이래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이 치골이 딱 벌어졌다가 애가 나오고 나면 살 아물죠. 아무는데 이 치골이 이렇게 똑바로 아물지 않고 이렇게 언밸런스 내가 아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애를 넣고 나서 자세가 흐트러지게 바르지 않은 자세를 산모가 취하면은 이게 틀어져요. 그럼 이게 맞지가 않죠? 치골이 맞지가 않고 이렇게 어긋나면은 좌골신경이 바로 옵니다. 그럼 그건 어떻다? 이 장골 교정을 해야지. 그래, 이 치골을 바로 맞춰줘야지. 그 외에 방법 없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주사를 맞는다, 약을 먹는다, 그거는 촌놈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답 없어요, 그거는. 네, 그거 가지고 또 수술한다, 답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딱 바로 맞춰야 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GDP 1위인 미국 국가에서 카이로프락틱 의사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합리적이잖아요. 척추가 틀어지면 척추를 바로 잡아야지. 무슨 이걸 그래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정보가 있고 하니까 가방을 들어도 어때요? 이제 똑바로 가방을 이제 중심 잡힌 가방을 중간에 베잖아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때요? 우리 세대만 해도 어때요? 한쪽으로 가방 들었어요, 진짜로. 그럼 오래 들면 어때요? 척추가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우리 세대는 컴퓨터도 못 배웠고요, 학교 다닐 때. 가방도 한쪽으로만 들고 다녔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거 좀 무지하죠.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지불식간에 척추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똑똑해진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치골이라고 칭하고요. 자, 이거는 골반공이고, 이거는 폐쇄공이랍니다. 자, 그럼 폐쇄공은 또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만약에, 자, 엑스레이 찍을 때 AP 뷰,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앞에서 뒤를 찍을 수 있고, 레럴 뷰, 옆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의사가, 죄송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찍으라 하든 말든 여러분들 알아서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척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찍어야 돼요. 왜냐? 앞에서 뒤를 찍어야 되고요. 레럴 옆에서 찍어야 돼요. 옆에서 찍어야 이 만곡을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뒤를 찍어야 이 척추가 일자인지 아닌지, 일자가 아닌지, 장골렁의 높이가 똑같이 양한지, 그 다음에 어떠다 이 폐쇄공의 크기가 균형 잡히가 똑같으냐 안 같으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찌그러지게 나온다. 그럼 척추는 보나마나 틀어져 있다, 안 틀어져 있다? 틀어져 있는 거죠. 이 구멍만 보면 돼요, 이 구멍만. 그죠? 간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엑스레이 보는 법도 내가 과거에 환자 치료하면서 엑스레이를 특이한 사람들 한 200장 모아놓은 게 있는데 가면 내가 엑스레이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엑스레이도 간단해요.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몇 가지만 딱 체크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왜냐면 저 아픈 사람들 환자들이 선생님 내가 엑스레이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MRI, CT는 보기가 더 쉽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는 물과 페트, 지방이 뭐 금색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뼈는 하얀색으로 나오고 뭐 금속 제품은 하얀색으로 나오고 뭐 그렇죠. 엑스레이와 MRI 또 뭐가 다릅니까? 엑스레이는 뼈만 나오고 MRI는 뭐가 나오고 뼈도 나오고 디스크가 같이 나오는 게 MRI잖아요. 그죠? 그럼 CT와 MRI 또 뭐가 다른데? CT는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하나만 보는 거예요. 뼈 하나만 한마디만 보는 게 CT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CT는요 여기서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요 한마디 요 상태만 보는 게 CT예요. MRI는 이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디스크 삐져나온 거 이것도 한꺼번에 다 나와요.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RI 비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CT나 MRI나 엑스레이를 자주 찍어도 암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방사능의 노출을 너무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찍는 게 좋죠. 사실은 가능하면 안 찍는 게 좋죠. 그죠? 가능하면 안 찍는 게 좋죠. 의료보험이 된다 해도 안 찍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 골반공이 똑바른지 폐쇄공이 균형되게 똑바른지 그걸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상전장골곡, 상호장골곡, 장골령 그 다음에 이걸 뭐라 한다? 좌골 그러죠. 좌골. 우리가 좌석할 때 좌자는 좌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앉을 때 닿는 부위를 좌골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부위에 좌골 여기도 교정할 때 컨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컨택하죠. 좌골도. 당연히 컨택하죠. 그래서 이런 부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교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근육을 풀 때도 그 근육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고 교정할 때도 뼈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교정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제 측에서 죄송한데 제가 뭐 감기 잘 안 듣는데 한 몇 년 만에 지금 감기 처음 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뭐 낫겠죠 뭐 시간 지나면. 예, 그렇게 되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뭐 감기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 실력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항상 근육과 뼈는 함께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마인드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항상 근육과 뼈가 제대로 바르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은 무병장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마인드를 반드시 가지시고요. 왜냐?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돌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햄 몸에 해롭잖아요. 물에다가 설탕이라든지 색소탄, 코카콜라 같은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햄을 하느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색소도 하느님이 색소 들어간 코카콜라도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든 물이 제일 좋고요. 그냥 햄보다는 고기 잘 구워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섭취도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척추도 하나님 주신 그 상태 그대로 돌려놓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 이야기 하는 이유가. 음식도 그냥 제일 좋은 게 물이에요. 그죠? 콜라보다 사이다보다 물 좋고 척추도 어떻다? 이상이 있어. 그럼 약 먹는 것보다 척추 바로 잡는 게 좋고 사실은 그게 원칙이에요. 바로 잡고 나서 내가 영양이 좀 부족하고 잘 못 먹었어. 기혈이 허해. 그러면 보약도 드시고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저장하실 거고. 자, 그래서 제가 한 30년 동안 수십만 명을 치료를 하고 또 수만 명을 전국 100여 개 대학을 다니면서 수만 명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스펙을 가지고 제가 일본의 이소가요법, 또 일본의 균적법, 미국의 카이로프락틱, 호주의 딥티슈 마사지, 타이의 와프 마사지, 타이 마사지,
그 외에 기타 등등의 학문들을 연구한 걸 기반으로 가장 쉽게 근육을 풀고 가장 쉽게 뼈를 교정하는 또 운동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열심히 강의할 때 제대로 배워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정도로 알고 요 컨택 포인트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전신 교정을 오늘 전체적으로 쭉 배워볼 겁니다. 자, 이제 실기에 들어갑시다.